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쾌대 구에서 구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 쾌대구. 쾌는 이제 그 결판을 내는 길, 결판을 내는데 그 도려내야 될 상대방을 도려내는 길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구는 뭐냐 하면 도려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상대방과 한 몸을 이루겠다. 예, 그래서 이 교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비가 됩니다. 이 대신에 쾌는 이제 내 뜻을 안 따라주는 저 놈을 내 도려내겠다. 결판을 짓고 정말 도려내버리는 길이고, 구는 그러지 않고 차라리 이 한 몸이 되자.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몸을 일심동체가 되자라고 교접을 하는 길입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공동체를 아주 일치 단결해서 그 한 목소리가 공동체를 이제 이 똘똘 뭉쳐서 그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 내는데 동참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쾌는 도려내는 것이고 구는 그 사람을 정말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교접해서 한 몸이 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쾌든지 구든지 이 길을 가면 이 공동체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그 제가의 길이 완성이 됩니다. 이 하경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수신의 길을 끝내고 제가의 길을 쭉 밟아왔는데 오늘 구의 길이 제가의 길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라는 공동체를 그 한 목소리가 나게끔 똘똘 뭉치게 만들면 그를 바탕으로 이제 치국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가 그 마지막 길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 마지막 남아있는 저 한 사람을 그 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몸을 이루는 길, 그 교접, 그것이 상징이 그 남녀가 교접하는 걸로 왜 그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할 때 그 동체 살을 섞는다고 표현하죠. 그 살을 섞음으로써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상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저 사람을 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동체 한 몸이 되는 길을 택한다. 그 비유가 남녀 간의 그 교접이라는 그 성적인 상징을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역은 그 성적인 상징이 꽤 쓰이고 있습니다. 이 원초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그것이 쓰였다라고 이해하시고 한번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교접을 하는 1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접을 하는 1단계. 뭐라고 말하냐면 1단계. 처음에 음이오니 구리 새로 된 고동목에 메어 두어라. 정하면 길하리라. 가려는 바를 두면 흉한 꼴을 보게 되리라. 파리한 돼지라도 믿음이 남아있으면 머뭇거리면서 밟는 법이다. 예. 파리한 돼지라도 믿음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주역에서 돼지는 믿음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12띠 동물에서 돼지를 뭐 복이 있고 뭐 먹을 복이 있고 이렇게들 흔히 말하는 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 12지지 12띠 동물의 돼지는 어떤 상징이냐 하면 자기의 믿음을 간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간직하는 존재. 그래서 그 돼지가 파리했다는 거는 아주 그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서 그 돼지가 아주 파리하다는 것이죠. 돼지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믿음이 남아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가 파리하더라도 믿음이 남아 있으면 머뭇거리면서 밟는 상이다. 이게 그래서 이 1단계죠, 1단계. 1단계가 음효죠. 음효는 그 믿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상대방을 내가 교접을 해서 정말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자가 그 1단계에 착수했는데 지금 군자가 양의 존재가 5고 상대방이 1이니까 5대 1이죠. 쾌나 구나 5대 1로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홀로 남아있는 이 음의 존재는 파리한 돼지인 것이죠. 5대 1이니까 뭐 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그 파리한 돼지라도 그 자기의 믿음이 남아 있으면 반항을 한다는 것이 저항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밟는다, 저항을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쇠로 된 고동목에 메어두라는 것입니다. 그 저항하는 힘이 빠질 때까지 그렇게 주의해야지 상대방이 파리해 보인다고 내가 5배의 힘이 있다고 우습게 여겼다가 그 돼지가 돼지한테 발로 얻어채이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쇠로 된 고동목에 메어둬라. 섣부르게 가려는 바를 두면 흉한 꼴을 내가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1단계에는 주의를 주고 있죠.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로 가면 이제 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구리쇠로 된 고동목에 오랫동안 메어두면 상대방이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2단계에 착수한다는 얘기입니다. 2단계. 양이 두 번째 오니 상대를 끌어안되 물고기 상태로 두면 허물이 없으리라. 불리한 것은 빈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물고기죠, 물고기. 이게 다 주역은 다 상징입니다, 상징. 돼지가 이제 물고기로 바뀌고 있죠. 돼지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물고기는 뭐냐 하면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는 존재. 그래서 2단계로 오면 이제 드디어 상대방을 끌어안는다는 건 이제 교접을 하려고 끌어안는 것이죠. 상대를 끌어안되 물고기 상태로 두면 허물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상대방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믿음을 확 바꾸고 군자 편이 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내 편이 돼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자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번에 나의 신념을 따라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이 나의 신념도 아니고 당신의 신념도 아닌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기로 우리 합의를 하자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물고기 상태로 두면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불리한 것은 빈으로 존중하지는 말아라. 빈이라는 것은 귀빈할 때 빈입니다. 아니면 국빈할 때 빈이죠. 그러니까 손님 객이 있고 손님 빈이 있습니다. 빈객 합치면 빈객인데 객이라는 거는 좀 덜 중요한 손님이고 국빈, 귀빈처럼 빈은 아주 귀한 손님이라 주인도 함부로 못하는 손님이 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끌어안되 상대방을 빈으로 내가 빈으로까지 존중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한 몸이 될 수 없다. 빈으로까지 존중하지는 말고 대신 물고기 상태로 존중을 해라. 뭐냐면 나의 신념을 강요하지 말고 객관적인 진리를 서로 따르는 걸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그게 물고기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고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단계에서 상대방을 끌어안는 데 성공하면 3단계는 조금 더 나가겠죠. 3단계는 양이 세 번째 오니 엉덩이에 불을 없애려 하니 지난 시간에 나왔던 표현이죠. 엉덩이에 불을 없애려 하니 그 행함이 멈추고 머뭇거리는 상이다. 위태로우나 큰 허물은 없으리라. 이 엉덩이에 불을 없앤다는 건 그거죠. 엉덩이를 벗긴다는 얘기죠. 엉덩이를 벗기려고 하니까 그 행함이 멈추고 머뭇거린다. 상대방이 동의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죠. 앞서 2단계는 물고기 상태로 두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따라와 줬는데 3단계는 더 나가려고 하고 있죠. 이제 엉덩이를 벗기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잘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밀어붙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위태롭지만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밀어붙이면 상대방도 좀 100% 동의 안 한 상태인데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태롭지만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주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강약의 리듬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성사시키려면 강약만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강으로 밀어붙이면 세 번째는 반드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대신에 두 번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상대방도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방치했죠. 그러다가 이제 끌어안았고 두 번째 더 이제 그 엉덩이를 벗기는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을 썼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좀 머뭇거리더라도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위태롭긴 하지만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작은 허물은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큰 허물은 없으니까 밀어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으로 밀어붙이는 건 괜찮다. 세 번째까지 강으로 나가면 싸움이 벌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다르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양이 네 번째 오니 상대방을 끌어안는데 물고기 상태로 두지 않으면 흉함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물고기 상태라는 거는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따라라, 100% 내 말을 믿고 따라라가 아니고 우리 그냥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닌 우리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기로 하자. 이게 물고기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 상대를 끌어안을 때는 물고기 상태로 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두지 않으면 흉함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으로까지 가지 말아라. 세 번째도 강으로 가면 싸움이 벌어지니까 세 번째는 한 발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2단계의 물고기 상태였는데 4단계는 다시 한번 물고기 상태로 내가 물러서는 것이죠. 2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리듬 이해되시나요? 강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물러서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상태로 되물려 줘야지 상대방도 좀 이 숨통이 트이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물고기 상태로 두지 않으면 흉함이 일어난다.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5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4단계는 군자가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관계를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고. 5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5단계는 절정의 단계입니다. 양이 5번째에 오니 기남으로서 오인엉쿨을 끌어안는 상이다. 아름다움을 머금은 상이어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나무라는 거는 이제 큰 나무죠. 기나무로서 오인엉쿨을 끌어안는 상이다. 나무에 이제 넝쿨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이게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룬 비유입니다. 우뚝 선 나무가 있고 넝쿨이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잘 화합해서 한 몸을 이룬 상징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기나무로서 오인엉쿨을 끌어안는 상이다. 아름다움을 머금은 상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 5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자가 강이라고 한번 물러서는 그 리듬을 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5단계로 가면 두 사람이 정말 아주 바람직한 조화, 일심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둘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운자첨, 운석이죠, 운석.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운석이 있을 것이다. 뭐냐면 옛날 하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걸 굉장히 상스러운 조짐으로 봤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말 씁니다. 가끔 뭐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지지 않나? 뭐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좋은 조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멋진 조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5단계에서 구의 길이 절정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오니 그 뿔에 이르기까지 교접하는 상이다. 인색하겠지만 허물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5단계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가장 좋은데 하나 더 나가면 좀 이거는 이 과잉의 단계죠. 과잉의 단계지만 과잉이기 때문에 인색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종의 기세랄까? 이세. 기세보다는 이세겠죠. 이세. 그래서 더 나가는 게 인색하긴 하겠지만 허물은 없다가 더 나갈 수도 있겠다. 허용할 수 있다는 정도. 다만 적극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 괴사입니다. 괴사. 구의 길로 가고자 할 때 여자의 기세가 살아있다면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즉 군자를 남자로 설정하고 군자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상대를 여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구이기를 가고자 할 때 여자의 기세가 살아있다면 섣부르게 여자를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냐면 1단계입니다. 1단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처음에 음이온이 그 파리한 돼지라도 믿음이 남아 있으면 머뭇거리면서 밟는 법이라고 했죠. 이 얘기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괴사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끌어안으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그 기세가 남아 있다면 섣불리 그렇게 끌어안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다 큰 낭패 본다. 뭐냐면 흉한 꼴을 보게 된다 했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하는 게 아주 이 낭패를 본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괴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괴 한번 살펴보셨는데 뭐냐면 구괴는 뭐냐면 이 남녀 간의 그 관계를 상징으로 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면 이 밀당이죠, 밀당. 그래서 군자는 주역이 묘사하는 군자는 어찌 보면 밀당의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당의 고수.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머리에 잘 들어오실 텐데 한번 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군자가 어떻게 행동하나. 1단계는 그 상대방이 아직 이 5대1로 군자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 힘이 5배다 해서 이 만만히 보고 섣부르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직 믿음이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 이 고동목에 메어두고 있죠. 상대방의 힘을 빼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 군자가 머리를 쓰고 있죠. 그다음 2단계 상대를 끌어안되 물고기 상태로 두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빈으로 존중하는 건 불리하다. 그러니까 귀빈으로까지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 앞으로 쭉 그 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단번에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면 그 성사될리 만무하니까 이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자. 내 말도 아니고 당신 말도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자. 그게 물고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상대방을 끌어안는 데 성공한다는 것이죠. 아주 이 밀당의 고수죠. 그렇게 해서 끌어안고 그 다음에 3단계에는 이제 엉덩이를 벗기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난 못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냥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태롭지만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왜냐? 주역의 일반 법칙 2번째까지는 큰 사달이 나지 않는다. 3번째까지 강강강으로 나가면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고 대판 관계가 깨지는 위기가 오지만 2번째 밀어붙이는 것까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그걸 알고 상대방이 오라고 머뭇거리는데도 밀어붙여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태로움이 있다. 분명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할 텐데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자가 얼마나 노련하냐. 이렇게 해서 그 큰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면 군자가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상태로 아까 2단계로 상대방을 좀 더 상대방의 입지를 허용해 주는 것이죠. 아주 노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진전을 이루고 한 발 물러섬으로써 상대방한테 숨통을 터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시 이 2단계 정도의 어떤 그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밀당의 고수죠. 그래서 크게 밀어붙여서 성과를 얻어놓고는 한 발 물러섬으로써 상대방한테 숨통 틀 여지를 주고 상대방도 나도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밀당 어찌 보면 굉장히 치밀한 밀당을 하는데 저민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단지 책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군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5단계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단계로 가려고. 5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5단계로 가면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나무로서 오이넝쿨을 끌어안는 상으로 비유를 했죠. 우뚝 선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타고 넝쿨이 올라간 모습. 이거는 기나무와 오이넝쿨 양쪽 다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득 보고 손해 보는 게 없죠. 나무는 우뚝 서 있고 오이넝쿨은
나무를 감고 올라감으로써 자기도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오이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지 않으면 오이넝쿨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없죠.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아주 멋진 조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군자가 앞서 2, 3, 4단계에서 상당히 책략적인 밀당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민도 군자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5단계까지 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도 뭔가 성과를 준다는 것이죠. 아주 멋진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예.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어떤 이 잔머리를 쓰는 수준에서의 책략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단계의 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5단계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2, 3, 4단계의 그런 어떤 밀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관계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한 밀당을 정성스럽게 해라. 이게 저민들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정성을 들여서 밀당을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저민들이 바라보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5단계 절정을 이루고 6단계는 좀 과잉이고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군자가 마지막 남은, 내 말을 안 따라주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과 그 한 몸을 이루어서 네 사람을 만들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수신제가의 길이 완성이 됩니다. 9궤까지 40번째 9궤에 이르러서 제가의 길이 완성이 되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41번째 길인데, 최화승인데, 최화승부터는 치국의 길이 됩니다. 치국. 군자가 이제 그 제가를 끝내고 치국의 도를 펼치기 위해서 이 군자가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강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